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마치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건 아마도 밖에서 들어온 미세먼지 때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곁을 수십 년간 지켜온,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낡은 물건들이 내뱉는 소리 없는 한숨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이어령은 평생을 글과 함께 그리고 사물 속에 담긴 의미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진실 하나가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 동안 물건을 모으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모아둔 물건들에 치여 숨을 헐떡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요를 위해 채웠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이건 다 제 추억입니다. 이 낡은 옷 한 벌에 우리 아이 돌잔치 때의 설렘이 담겨있고 저 구석에 쌓인 신문 뭉치 속에 내가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버립니까?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물건에는 기억이 깃들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건은 기억의 그릇일 뿐이지 기억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릇이 너무 무거워져서 정작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영혼이 찌그러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유독 아끼는 마음이 강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버림이란 곧 낭비였고 부족함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멍난 양말 한 켤레도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라디오도 언젠가 쓰겠지라는 주문을 걸며 벽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여러분의 현재가 숨 쉴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건이 가득 찬 집은 공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고 빛이 머물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30년 전의 물건들을 보물처럼 쌓아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안식처가 아니라 과거의 유물들이 모인 박물관 혹은 창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오직 박제된 시간만이 있을 뿐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물건들이 여러분의 생기선을 빨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사물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임을 다한 물건,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채 잊힌 물건들은 죽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해지는데 집안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탁한 기운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이 여러분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아니 너 자신을 놓아주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게 물건은 소모품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물건은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것을 마치 내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온기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 낡은 가구들,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 유행 지난 옷가지들, 그것들이 진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까?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진부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법칙입니다. 내가 비운 그 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움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위한 가장 숭고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공기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시원한
생명력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왠지 모를 텁텁함과 묵은 냄새가 코끝을 스치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쇠약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폐, 즉 호흡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추억이라 부르며 집안에 쌓아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폐를 천천히 갉아먹는 침묵의 암살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풍수fon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맑아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지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소통입니다. 공기가 막힘없이 흘러야 사람의 기운도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석구석 쌓인 헌옷가지들, 낡은 가구 밑에 켜켜이 쌓인 먼지들, 그리고 10년 넘게 열지 않은 상자들, 그곳은 공기가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N이 됩니다.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오래된 섬유와 종이 뭉치들은 습기를 머금고 곰팡이를 키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들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 코와 입을 통해 들어와 기관지의 자리를 잡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의 몸은 이 침입자들을 이겨내기 버겁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이유 없는 기침이 잦아지는 것은 세월 탓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이 내뱉는 비명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는 평생 모은 책과 자료들을 거실까지 쌓아두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자신의 지적훈장이라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만성천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결국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오래된 종이 뭉치들을 정리했을 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잉크 냄새와 먼지가 자신의 생명줄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책더미를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공기를 마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에 앉은 먼지는 단순한 흙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시간의 잔해입니다. 우리는 아끼다 똥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노년에게 물건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독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서 누가 준 선물, 아이들이 입던 베네 쪼고리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이 여러분의 기력을 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정을 지키는 일일까요? 철학적으로 볼 때 호흡은 비움과 채움의 반복입니다. 내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남김없이 내뱉어야 신선한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내 삶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물건, 즉 과거의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생기승과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꽉 막힌 방에서 하는 호흡은 죽은 공기를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연명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당장 침대 밑을 보십시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존재조차 잊었던 이불들을 꺼내십시오. 그것들을 털어내고, 아니 과감히 버리십시오. 텅 빈 공간에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 바람이 여러분의 찌든 폐를 씻어내고 무거웠던 가슴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바로 숨입니다. 그 마지막 숨이 향기롭고 맑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물건을 움켜쥐느라 숨 가쁘게 살지 마십시오. 물건을 놓아주어야 비로소 인간은 깊고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시작은 보약 한 개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숨길을 막고 있는 낡은 상자 하나를 문 밖으로 내놓는 것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폐는 기억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어제보다 귀합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깊게 숨쉬는 권리를 물건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의 지도가 바뀝니다. 젊었을 적에는 거실에서 안방까지 가는 길이 평원처럼 넓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그 짧은 거리도 조심조심 내디뎌야 하는 험로가 되곤 하지요.
그런데 그 길목마다 우리가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공간의 물리적 압박이 주는 건강의 위협입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집들은 문턱이 높아 어르신들이 발을 헛디디기 쉬웠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문턱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발치에 채이는 잡동사니들입니다. 신문지 뭉치, 빈 박스, 계절 지난 선풍기, 그리고 차마 버리지 못한 낡은 화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동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서 겨우 몸 하나 지나갈 통로만 남겨두게 되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위축됩니다. 길을 걸을 때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깨를 움츠리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다 보니 근육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근육통과 관절염은 더욱 심해집니다. 넓은 길을 활기차게 걷는 사람의 근육과 좁은 틈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사람의 근육은 그 질부터가 다릅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우리의 몸도 그 공간에 맞춰 쪼그라드는 법입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좁아진 공간이 여러분을 사회적 고립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이 집이 지저분해서 손님을 못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손주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다 물건을 깨뜨릴까봐 걱정되어 결국 오지 마라, 내가 갈게, 혹은 밖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은 사람의 온기가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물건이 상전이 되어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면 그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외로운 독방이 됩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집,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눌 여백이 없는 거실에서 노인은 홀로 늙어갑니다. 물건을 지키느라 사람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에게 방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소통의 공간을 무생물인 물건들에게 내어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한 심리학적으로 비좁은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뇌는 피로를 느낍니다. 사방이 잡동사니로 둘러싸인 곳에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할까요? 겉으로는 누워 쉬고 있어도 뇌는 끊임없이 그 어지러운 풍경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노년의 뇌는 고요함과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들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압은 안정을 찾고 밤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제발 이것 좀 버리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내 인생을 무시하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며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넘어질까봐 무섭고 숨 막힐까봐 걱정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거실 바닥에 앉아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굳이 없어도 될 물건 3가지만 골라 문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바닥 면적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면적도 넓어집니다. 발을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공간, 손주가 달려와 안길 수 있는 여백, 그것이 억만금의 유산보다 소중한 노년의 자산입니다. 물건에 포위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집의 주인이지 물건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공간을 비워 여러분의 관절에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길을 넓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환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방은 곧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시각 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뇌로 전달되어 정신의 결을 만들어내지요. 3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집안에 쌓인 물건들이 우리의 기억력을 갉아먹고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앞당기는 무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저장 강박 혹은 수집 증후군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쓰레기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어지러운 환경이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년의 뇌는 평온함과 질서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방에 물건이 널브러져 있고 서랍마다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뇌는 깨어있는 내내 시각적 소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고 쌓아둔 물건 더미를 보며 나중에 치워야지 라는 죄책감을 매일같이 느낀다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미세한 스트레스들이 쌓여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맑은 정신은 맑은 공간에서 나옵니다. 주변이 정돈되지 않으면 생각도 정돈되지 않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며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여기 뒀더라 하는 건망증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주변의 혼란에 질려 파업을 선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선비정신 중에는 안빈낙도와 청빈엄빈의 미학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게 살란 뜻이 아니라 주변을 맑고 소박하게 유지하여 정신을 고결하게 지키란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방 안에 문방사우와 책 몇 권 그리고 차 도구 정도만을 두어 정신의 명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건의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정신의 안식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의 에너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을 수십 년째 쌓아두거나 이미 끝난 사업의 서류들, 상처받았던 시절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건에는 그 당시의 감정과 기억이 서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곁에 두는 것은 매일 아침 독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과거의 고통 속에 가두고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낡은 물건 더미 속에 갇혀 있으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서서히 잠듭니다. 물건을 비우고 가구의 배치를 바꾸며 빈 공간에 햇살이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뇌에 여유라는 최고의 보약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짐을 남겨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떠난 뒤 남겨진 자식들이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보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미련이 많으셨을까? 라고 한숨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맑고 깨끗하게 사셨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자 뒷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물건들을 직면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대답이 후자라면 미련 없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잊고 있었던 오늘의 할 일이 떠오르고 내일의 설렘이 찾아옵니다. 노년의 지혜는 복잡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덜어내어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았을 때 비로소 인생의 본질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잡동사니의 창고로 쓰지 마십시오. 텅 빈 공간에 감사의 마음과 평화로운 사색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치매를 이기고 인격의 향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짐이 많아도 괜찮지만 여행이 끝나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발걸음이 평온하고 안식처에 편히 닿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kom의 미학처럼 비어있는 공간은 비로소 신성한 여백이 됩니다. 그 여백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바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집중입니다. 물건을 관리하느라 낭비했던 시간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맞추고 내면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한 물건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라는 보석이 드러납니다. 이제 물건을 손에 쥐고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나 자신을 모두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단 하나의 물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했던 기억과 맑은 영혼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어두운 창고 문을 열고 미련의 짐을 내놓으십시오. 물건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생명의 노래가 들려올 것입니다.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한 폭의 수묵화처럼 우아하고 평온하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